맑은 물, 높은 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마음을 울리는 곳. 충청남도 한가운데 위치한 충남 청양입니다. 어머니의 품같이 포근한 산. 청양을 대표하는 칠갑산에서부터 휘휘 돌아 내려온 99 구비구곡. 기다란 물길 따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기어 흐르고 흐릅니다. 산과 물을 억지로 섞지 않고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아름다운 풍경되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스쳐 지나는 순간들. 여름이면 더욱 짙은 초록빛을 자랑하는 곳. 구비구곡 푸른 산마루 따라 이어지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구비구곡 푸른 산마루 청량한 여름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푸른 산마루 아래 고즈넉히 자리 잡은 모덕사. 면암 최익현 선생의 사당이 자리한 곳입니다. 모덕사 초입에 들어서면 만날 수 있는 면암 동상. 청양 군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정성에 정성을 모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면암 선생에 대한 청양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면암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대의관. 의병활동 중 체포돼 압송될 때 찍힌 사진이 전시되어 있고 부지런히 힘쓰라는 뜻이 담긴 아호 면암은 스승인 이향루가 직접 써서 주었다고 합니다. 경건하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뜻의 글귀 낙경 민직. 강직하고 올곧은 성품을 지녔던 면암의 이야기가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국군 앞에 온 힘을 다해 맞섰던 그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 그가 남긴 신념을 마음속 깊이 새겨봅니다. 영정에 보이는 모습은 마치 아주 이렇게 단단한 선비의 대나무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랬던 우리 면암 선생님은 어떤 인물이셨을까요? 예, 면암 최익현 선생님은요, 조선 말기에 대학자이시면서 의병장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살신성인하신 분입니다. 네. 정말 대의명분이 뚜렷한 모든 백성, 또 자기가 살아가는 그 임금님을 위해서라도 이러이러한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 주저없이 목숨 내걸고 하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모든 이들이 이해할 때 노 할 줄 아는 예, 맞습니다. 야, 아주 소신이 있고 굽히지 않는 저리가 있으셨던 예, 맞습니다. 이곳에 있다 보면 그럼 가끔 놀러 온 요즘 사람들로서는 새로이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충분히 그렇죠. 되겠어요. 면함의 인격이랄까 그분의 생각이랄까 사상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 듣고는 많이 그 감동을 받고 돌아갑니다. 네. 요즘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도 갖고요. 나라를 위하는 일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고 단단한 성품으로 꿋꿋했던 면함 최익현. 을사늑약에 반대해 의병을 일으키고 유배지인 대마도에서도 단식 투쟁과 강인한 면모로 대항한 애국지사였습니다. 면함 선생과 집안에서 읽혔던 고소와 문집을 보관한 서고, 춘추각, 지인과 주고받은 서찰과 각종 서책 등이 보관되어 있는 곳인데요. 100년 전의 꼿꼿한 기상이 지금도 살아있는 듯 책 한 권조차도 단아하고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면함이 남긴 책과 서간문 등을 통해 그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책이 단아하게 쌓여 있고 남아 있는 걸 보니까 읽으셨던 그 분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책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예. 또 사람이 책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또 역사가 이루어져서 춘추관에 또 고스란히 보존되기도 하고 예, 예. 이렇게 서책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될까요, 양이? 예, 이 전정류가 4023권, 와. 그 다음에 고문서, 서찰류가 1974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런 걸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다는 그렇죠. 것. 네. 예. 아유, 대단한 겁니다. 최근에 면함 유품을 정리하면서 고문서와 다양한 물품 2만여 점이 발견되어 면함에 관한 연구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면함이 살았던 집 곳곳에 보물이 숨어 있었던 거죠. 새로 발견된 자료는 면함이 충청도 신창 현감 재직 당시에 작성한 공문서, 중앙 관료 생활 때의 기록, 선생의 교우 관계와 사상을 엿볼 수 있는 편지, 그리고 제주도와 흑산도 유배 생활 때 남긴 기록 등이 있는데요. 앞으로 면함의 학문과 뜻이 그 위상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하게 됩니다. 특히 면함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12폭 수묵화 병풍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예, 구동정사네. 구동정사, 네. 뭐 아유. 충효 전각. 어허. 이렇게 예스러운 건물 앞에 병풍도 쳐져 있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예. 여기에 기거했을 분 이야기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병풍을 딱 펴놓고 앉아 있는데 보면 여기에 예. 이렇게 천문지부라고 그래서 예. 광화문 앞에서 도끼를 딱 도끼를 짊어지고 들고, 가서 상수하는 예, 모습. 예, 상수하는 겁니다. 오불가 지부복걸 척화이소라고 그래가지고 일명 도끼상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화친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망하니까 절대로 일본하고 화친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만약에 이 상소를 갖다가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면은 이 도끼로 내 목을 치십시오. 일명 그래서 도끼상소라고도 그러죠. 네.
저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은 면함 선생님이지만 여기가 지금 사랑채잖아요. 예. 그 어떤 충의의 어떤 이야기나 도움을 이곳에서 많이 하셨겠어요. 맞습니다. 이 사랑채에서 1900년도에 이제 여기다 집을 짓고서 이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시국에 대한 토론도 하고 일제에 대한 어떤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 많이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태인에 가가지고 의병 400명을 모집해서 의병 활동도 하게 되는 그 동기가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시작이 됐고 이런 어떤 우리 역사의 장소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연암 선생의 이 지부상소를 알 수 있는 이 그림도 제가 알기로는 이 병풍도 이곳에서 발견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아무튼 여기가 연암 선생님이 사셨던 그 살림집이었고 사랑채였는데 네. 여기에 그냥 그 안에 이렇게 이제 박스 같은데 많은 게 이제 묶여 있었어요. 보관돼 있었는데 그거를 금년에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그 병풍, 12북짜리 병풍도 나오고 많은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그게 그 자료들에 그게 이제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면함 선생님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평가랄까 조명 이게 다시 또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번엔 푸른 산마루 청양의 차밭을 찾아갑니다. 온 산을 초록으로 뒤덮고 여름에도 여린 새순을 울리는 차나무. 차 재배지라고 하면 흔히 남부지방 해안가나 제주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청양에서도 이렇게 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차 재배의 북방 한계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비온 뒤 싱그러움을 더하는 차밭. 찻잎 따는 계절도 아닌, 찻잎하면 떠오르는 지역도 아닌 청양. 당당하게 편견을 뒤집는 차 이야기가 여기 청양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충청도잖아요. 예. 그런데 차잎이 나오네요. 뭐 보통 이렇게 차 하면은 남부지방을 이야기라고 세계에서는 열대나 아열대 지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알래스카 가면은 에스키모인들이 살잖아요. 네네. 애초부터 살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 필요에 따라서 이주를 해서 살았고 그것도 식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세대가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동물에 의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차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해보자 해서 고향인 여기에다 차를 20년 전에 파종을 하고 가꿨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게 내가 이거를 막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좋아했어요. 좋아했고 좋아한 걸 한번 해보자. 근데 되더라. 저는 지금 비도 갑작스럽게 왔다 멈춘 이런 여름 날씨에 차잎 딴다는 것도 좀 신기해요. 차잎은 보통 봄에 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차 내지는 어떤 새싹을 순을 이야기하는 봄을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그때 나오는 계절 음식이 있듯이 이 차도 1년 내 수는 자랍니다. 그렇군요. 대신
봄에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전통 제다법인 덕금차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6월달 넘어서부터는 이제 발효차로 만들면은 아주 적합해요. 그렇군요. 네. 잎의 특성상 발효차가 더 어울리는 건가요? 네. 계절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지는 찻잎. 청양의 여름차 이야기를 듣다 보니 차에 대한 생각이 유연해집니다. 찻잎을 햇빛에 살짝 말려주고 손으로 살살 비벼 색이 변하기 시작하면 네모나게 혹은 동그랗게 모양을 잡고 오랜 시간 들여 발효시키는 발효차. 갓 따온 찻잎을 뜨거운 불에 덮어내는 덕금차와는 그 맛과 향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한여름 차밭에서 나누는 발효차 이야기. 봄과 다른 여름의 차. 깊이와 맛, 그 차이를 음미해 봅니다. 여름 발효차의 매력을 들어봅니다. 녹차하고는 또 색다른 맛이죠, 차이가. 네, 일단 구수한 듯 하면서도 그리고 감칠맛도 나면서 일단 마시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발효차가 이제 특색 중에 하나가 몸을 이제 따뜻하게 해준다고. 진짜 어떻게 보면 좀 감물 우려낸 것처럼 너무 예쁜데요. 피부 속에 이제 따뜻함이 이제 번지는 효과들이 있죠. 네. 이제 녹차 계열, 덕금차 계열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들을 하고, 발효차 같은 경우는 피부 속으로 촉촉히 젖어들면서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앞으로 이 발효차뿐만 아니라 만드시는 제다의 모든 나오는 차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실 거라는 짐작이 되는데, 앞으로 또 바라는 바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그 업으로서는 차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차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를, 우리 소목장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비림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뭐 그림하시지만 우리의 문인 문화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보면은 정말 자연을 떠나지 아니하고서 만들어진 문화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그 세계에 좀 알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차는 남쪽 지방에서만 가능할 거란 편견을 깨고 충청남도 청양까지 올려 키운 차나무. 차가 좋아 시작한 일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쌓이고 이곳을 꾸준히 오간 사람들의 믿음이 쌓이고 오늘도 초록의 꿈을 더해갑니다. 한여름에 푸르름을 더하는 차밭 풍경. 복잡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혀주는 차 한 잔처럼 마음을 달래주는 초록의 차밭. 굽이구고 푸른 산마루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차산구 불거 사망 속번. 차산을 오래도록 바라보니 속된 번거로움 잊게 되는구나. 청양의 맛을 찾아가는 길, 형형색색의 다양한 꽃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초록빛 고장에서 만난 화려한 색의 음식. 꽃 김밥, 꽃 비빔밥입니다. 딱 받아본 꽃 비빔밥. 왠지요, 비비기조차 미안할 만큼 예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배고픔이 얘를 좀 비비게 만드는데요. 보통 모든 음식은 코로 먼저 맛보잖아요. 향이 먼저 막 오고. 근데 얘는요, 눈으로 먼저 와요. 그래서 와, 예쁘다, 웃어진다, 이런 느낌이 첫 느낌이에요. 비벼보겠습니다. 와, 좀 미안하다. 예뻐서 이렇게 비비는 게 좀 미안하네요. 오, 향기도 있고. 사실은 제가 이 꽃은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우, 색깔이 너무 예뻐서. 네, 보통 산채 비빔밥 하면 좀 묵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꽃 비빔밥 하면 첫 번째 느낌이 상쾌하다, 기분이 좋다, 지금 막 물들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한 입 떠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이 들어갑니다. 꽃 사이에 견과류도 씹혀요. 그런데 꽃이 좀 이렇게 저는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양념인지 요 참 비비는 장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어우 맛있어요. 보기도 좋고 맛도 있다. 와. 씹히는 꽃 종류에 따라서 다른 식감도 나지만 살짝 도는 맛, 요걸 전부 장이 잡아주네요. 이렇게 싹. 넓은 꽃밭에 보기 좋고 먹기에도 좋은 꽃이 가득합니다. 차부터 시작해 음식까지 다양한 꽃을 가꾸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향기로운 꽃의 향연에 보는 이의 마음도 다양한 색으로 물들어 갑니다. 이 꽃 저 꽃 섞어서 네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연구가 많이 진행됐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네. 먹을 때 부담 없이 먹었거든요. 정말 꽃잎이 이렇게 먹을 때 좀 싸하거나 아니면 먹기 부담스럽거나가 아니었단 말이죠. 예, 저는 이 꽃을 봐서 어차피 식용이라고 나와 있고 제가 만지잖아요. 그 잎을 따먹어요. 그러고는 따먹어 보면 아 얘는 쓴맛이 있구나. 아 얘는 매운맛이 있구나를 자연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아까 같이 비빔밥에 우리가 보통 비빔밥에 생채를 넣잖아요. 근데 네. 그 꽃 중에 하나가 생채 맛을 나는 게 있어요. 아하.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요거하고 배합이 맞겠다. 누가 꼭 얘기해주고 또 내가 배우려고 안 해도 자연적으로 몸으로 느껴지고 아, 이렇게 배합하면 맞지 하고 먹으면 맞아요. 그만큼 꽃잎에 대해서 씹어보고 또 이렇게 맛을 보고 색감을 또 비교해봤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예, 뭐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갖고 노는 게 빨간 꽃, 노란 꽃, 주황 꽃 뭐 이렇게 만지면서 네. 또 이게 덕다 보면 덕는다는 건 차를 팬에다 덕는 거거든요. 차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면 내가 딸 때 얘들이 색깔이 안 좋은 꽃을 따서 차를 만들면 색이 안 좋아요. 내 눈에 마음에 드는 걸 떠서 하면 진짜 색이 이쁘게 나와요. 이 비빔밥이나 꽃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 그냥 마음에 꽃물이 들어요. 보기만 해도 막 아우 맞아요. 환해진다, 네. 예쁘다 이런 네. 생각 먼저 들거든요. 맞아요. 꽃을 굉장히 사랑하시나 봐요. 어느 순간에 차를 만들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좋아요. 이렇게 와서 지금 여기서 이 꽃을 보는 자체도 너무 좋고 얘를 만지는 촉감 만져보세요. 되게 좋아요. 이런 데 끄트머리 이렇게, 되게 부드럽지 않아요? 애기들 손. 예. 그렇군요. 지금 저는 있으면서 얘를 만지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 자꾸 만져지잖아요. 네. 이러면서 얘들의 특성을 알아나가는 거고요. 또 이런 꽃을 만나다 보면 아 좋고 안 좋고 이제 만지는 것만 봐도 얘가 뭐가 안 좋구나. 그 보면 또 뭐 뿌리가 약간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걸 네.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관심과 애정 속에서 그 꽃마음이 그대로 밥으로 옮겨간 게 꽃비빔밥이었구나.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먹을 때 어쩐지 웃어지고 소풍 나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아 맛있게 드셔서 감사해요. 굽이구곡 푸른 산마루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이야기. 꾸미지 않는 자연을 닮은, 아니 꾸미지 않으려 노력하는 식물원입니다. 국내 사설 식물원으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보유 식물만 해도 약 8,800종이 넘는다는 작은 정원이 30여 곳이나 조성되어 있는 식물을 위한 식물원입니다. 꾸미기보다 있는 그대로 돌과 풀 한 포기도 잘 어우러지게 보살펴주는 공간. 덕분에 이곳은 귀중한 수목 유전 자원의 보고이자 식물 다양성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학습 공간이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는 야생화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지금 예. 이렇게 오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여기는 사람 보기에 이쁜 게 아니라 꽃들이 행복해하는 공간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선생님 제대로 파가신 거예요. 네. 저희들은 식물이 우선인 거지. 저희들이 처음에 사장님이 했던 건 식물이 우선. 그래서 식물원이지 않습니까? 아. 사람이 우선이 된다 그러면은 정원이 진짜 그 꾸미고 하는 정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여기는 넓은 정원, 큰 정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식물이 우선인 정원이에요.
사람이 우선 정원이 아니고. 제 궁금했었거든요. 저 여기를 가족이랑도 수없이 지나가고 네네네. 뭐 찾아오는데 올 때마다 느낀 건 사람이 보기보다는 물론 발견해내는 재미는 최고예요. 그리고 꽃들이 참 이쁘고 참 자기 생명 다하는 위치에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왠지 오늘도 이렇게 보면 눈으로 이렇게 보면 눈앞에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 자세히 보고 관찰해야 슬그머니 보여주는 그런 어떻게 얘기하면 보물찾기 같은 식물원이네요. 아, 진짜 좋은 말씀을. 보물찾기. 네. 사실은 지금은 그 보물이라는 게, 저희들 보물은 식물들이에요. 네. 희귀수종이라는 거. 네. 저 앞에 저기 보십시오. 보물 하나 있습니다. 키위입니다, 키위. 아, 키위. 자, 그냥 아무렇게나 자라듯이 그렇죠,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는 거. 네. 우리 시골에, 우리 평생도 아시겠지만, 시골에 얼음이라고 있었죠. 얼음. 얼음. 네. 저게 얼음입니다. 네. 그냥 흔하게 보는 거였지만, 네. 이게 눈에 그냥 사람들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은 저런 식으로 얼음이 있고 얼음꽃도 피어 있는 거고 네. 눈에 보이는 거죠. 숲속 곳곳에 숨어 있는 꽃과 열매를 찾아내는 즐거움. 흔히 보던 시골집 동네 숲속 같은 공간. 다양한 여름꽃을 보여주는 자연의 선물 같은 곳. 식물들의 천국 속에서 사람들 또한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얻어갑니다. 한 번 가진 꽃색이 쉽게 변하지 않는 불로화. 일편단심 추억이란 꽃말을 가진 물레나물. 야산에 피어난 키다리 인형 금꽁의 다리. 키가 크고 꽃이 길게 뻗어나온 목수국. 꽃의 색이 7번이나 변한다는 란타나. 다양한 꽃 이야기만으로도 식물원 산책은 풍성해집니다. 지금 나비가 이렇게 한유하게 나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 여기는 저희들이 약간 심혈을 기울인 장소입니다. 여기도 아하. 비비추원이에요. 그래요? 자, 이름이 좀 예쁘네요. 비비추, 아하. 비비추. 어허. 저 보시면은 네. 다 이게 색들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있고 키가 큰 애가 있고 네. 키가 작은 애가 있고 네. 비비추도 품종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 희귀한 애들도 있고요. 네. 이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숲속에 음. 비비추라는 이 식물들이 보면은 약간 반음지 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하늘에 이게 얘네들이 가림막을 해줘야 얘네들이 제대로 너무 뜨거운 데 있으면 얘네들이 더 힘드니까 생활하기가. 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잎을 꽃을 보면은요, 네. 꽃술이 우리가 꽃 대부분 보면 꽃들은 술들이 보면은 이렇게 쭉 나가 있는데 얘네들은 오므리고 있어요. 그러네. 약간 반지 이렇게 오므리고 있습니다. 낚싯반. 예, 낚싯게 다 보면 다 그래요. 또 보면은. 참 또 신기한 또 모양을 또 보게 되네요. 네. 이게 저는 이게 있으면서 마음이 좀 이게 갑갑할 때는 뭐 물론 잔집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 장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사람들이 잘 이게 안 다니는 그런 장소다 보니까 좀 이게 그할 수도 있겠지만 힐링하기로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새소리하고 밑에 푸르름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이 언덕과 이렇게 참 편안하게 인위적이지 않은 이 조산의 형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야, 좀 마음 편히 한번 걸어봐라 하는 그런 느낌을 주네요. 그렇죠. 네네. 좋은 소식,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는 꽃말. 드문드문 수줍게 피어난 꽃들이 오래 기다리던 좋은 소식을 들려줄 것만 같은데요. 자연 그대로의 공간, 자연이 주는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 정성을 다해 가꿔 나가는 식물원이 행복한 기운을 전해줍니다.
행복한 식물원. 이름만 들어도 참 편안한데요. 이런 식물원을 가꾸신 후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또 향후 계획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은 이게 요즘 환경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그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거를 후세까지 물려주고 싶다라는 게 저희 원장님의 그것이고요. 또 하나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동양 최대의 이게 저희들은 국립이나 이런 공립이 아니고 사립식물원입니다. 네. 또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드려가지고 지금도 오시는 분들 보면은 경인 쪽에서나 그다음에 이게 밑에 부산 뭐 전라도 이런 데 많이 오세요. 남도 쪽 이런 데서 뭐 2시간 2시간은 예사고요. 시간은 보통 보면은 뭐 4시간 차 타고 왔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와서라도 이렇게 즐기고 간다는 그 자체가 좋은 거니까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양에서도 그냥 고온식물원 하면 한국에 대한민국에 고온식물원 한다 그러면은 알아주는 그런 식물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죠. 그러면. 앞으로의 모토도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고 고운 장소로 남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게 감사합니다. 있어서요. 기대감이 감사합니다.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네. 자연처럼 내추럴하게 저희들 항상 저는 그게 가이드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강조하는 게 그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식물원이다. 강렬한 색감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그림. 감탄사를 그리는 사람, 서양화가 노재순 화백을 만납니다. 도시에서 활동을 하다 고향인 청양에 돌아온 건 이제 1년 남짓 됐다고 하는데요. 어머니 품 같은 칠갑산 아래 작은 미술관을 열고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리를 그리는 화가. 입술에 담긴 우리 일상의 희망과 고독, 의견과 감정을 드러내는 소통의 수단. 작품을 유심히 보면 볼수록 그림에 담긴 의미들이 하나둘씩 풀려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양이 고향이시고 그렇죠. 예. 네네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더 이렇게 친근감도 느껴지고 그러는데 예. 청양에 오신 이유가 또 궁금하네요. 어떻게 오시기가 여기서 또 갤러리를 하시게 되셨는지. 제가 사실은 고향에 내려가서 말년을 참 살다가 고향에 묻힌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럴 기회가 없었으니까. 예, 부모님도 떠나고. 그런데 이제 제 동생이 이곳 이제 청양으로 귀농하게 됐는데 제 동생이 술만 마시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형, 내가 전시실 오고 작업실 줘준다고. 근데 제 동생이 원래 좀 큰 소리를 많이 쳐요. 술 먹으면. 그래서 안 믿었죠. 제가 자기 집 치면서 거실에 그린 거는 줄 몇 개 하고선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여기 내려서 처음에 제가 고호가 된 기분이었어요. 야, 이게 태호가 나한테도 있었구나. 예, 그래갖고
너무너무 감격했죠. 아기자기한 적원과 아담한 미술관, 동생의 권유와 정성이 만들어낸 공간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 테오에 빗댈 정도로 고마운 동생이라고 축혀 세우는 화가. 새로운 예술 세계를 열어갈 새로운 공간. 입술을 통해 마음속에 말을 건네는 그의 작품이 이곳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됩니다.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담긴 입술. 이제 이 입술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기게 될까요? 지금까지의 작품에 담긴 말들, 그리고 앞으로의 작품에 담길 말들을 이야기해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예. 대자연을 좀 그리신 거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뭐 바다라든가 뭐 아, 그, 예, 예. 네네. 저희가 이제 교수님한테 홍대한테 배운 게 있거든. 나무고 다른 걸 그려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다면 움직이는 자연의 소리를 한번 그려보자. 네. 그래서 파도를 주로 많이 그리고 갈대를 많이 그리게 됐죠. 근데 10몇 년 전에 스페인을 갔는데요. 포르투갈, 그 지중해 있잖아요. 네. 거기 갔는데 그냥 어마어마하게 절벽에다 파도가 때리는데 아 이게 서울 사는 놈이 무슨 파도를 그려. 뭔 자연의 소리를 느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유럽을 여행하는 중에 젊은이들이 막 벽에 뭔지 모르지만 막 낙서하고 막 거기다 나름대로 울본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뭐 자기 애인 이름도 쓴 것 같은 그런 걸 보고 굉장히 그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 이거다. 세상의 소리, 자연의 소리는 이제 그만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한번 그려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 이제 자연의 소리를 그렸었죠. 예. 아 그래서 입술이 더 예. 드러난 예. 이유가 됐군요. 예. 아, 예. 그렇다 그러면 그런 세상을 돌고 또 해안을 느끼신 그런 감성으로 예. 후배들이나 후학들에게 좀 예. 귀감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예술의 사명이 제가 하는 정의가 일부죠. 사회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네. 어떤 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그리는 작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무엇을 그리든 꽃을 그리든 인간을 그리든 풍경을 그리든 독창적으로 그려라. 네. 남하고 다르게 그려라. 어디서 본 듯한 거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라. 저도 그래서 지금 사실 열심히 버리는 중입니다. 제가 몸에 배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수없이 본 예술가들의 흔적을 저도 수없이 공부를 했으니까 몸에 배어 있죠. 버리기가 힘들더라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잔뜩 들어간 힘을 빼고 나서야 비로소 만나게 되는 본 모습. 남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캔버스를 채워나가길. 그림이 아니더라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충고는 아닐까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온몸에 들어간 힘을 빼고 푸른 산마루 아래 자리 잡은 미술관과 정원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게 만드는 정원.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오늘도 내일도 가꿔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싹 지나가면서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는 야외에 나와 있으니까요. 기분이 상쾌해지거든요. 예. 네. 앞에 보이는 이 정원 지금 가꾸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한 1년 조금 한 몇 개월 됐어요. 근데 오픈하기 전에 그래도 뭔가 좀 마음에 드는 정원 한번 꾸며보자 해서 야생화 판다, 뭐 좋은 나무 판다 하면은 남쪽 지방만 안 갔지 중부 지방에서 노지 활동되는데 그런 거 파는 데는 뭐 남사 화훼단지부터 뭐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예, 예. 그런 정성을 이곳에 들인 이유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은 어머님 생각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상당히 꽃을 좋아하시고 많이 가꾸셨어요. 네. 제 동생이 제 미술관을 이렇게 줘줬다고 그럴 때 아마 그 생각도 작용을 했을 거예요. 어머님, 부모님 고향이니까. 그리고 그림만 덜렁 나갖고는 안 된다. 내 그림이 아무리 무슨 좋다고 그래도 뭐 거대하게 막 큰 미술관이 두 채, 세 채 있는 것도 아니고 정원으로 한번 청양의 아름다움을 알려보자. 그래서 그림과 예술과 아름다운 꽃과 물소리가 들리고 새가 놀고 이런 정원을 한번 만드는데 권위적인 정원이 아니라 내 무릎팍에서 꽃이 살랑살랑 대고 예,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오솔길 같이 그런 정원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까 해서 사실 저는 지휘 감독만 하고 제 동생의 허리가 굽어질 정도로 했죠. 네. 미안하죠. 예, 예. 정원에 묻히는 사람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예. 정원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정원. 아, 그럼요. 아하. 예. 그게 제가 즐기려고 하는 정원이 아니고 자연과 또 청양을 찾은 많은 사람들하고 저와 대화도 나누고 눈빛도 나누고 또 뭐 젊은 남녀들이 청양에 왔으면 뭐 사랑도 속삭이고 싶은데도